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광주가 송정공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새 공모에 나섭니다. 이번에도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광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 준비를 위해 전라남도와 한전이 오늘 첫 실무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우선 협상자가 선정되지 못한 곳이 송정공원인데 광주시가 오늘부터 사업자를 재공모합니다. 이번에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으면 광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1차 공모에서 신청한 사업자가 한 곳도 없었던 송정공원은 외곽에 위치해 있고 공항과 가까워 고도 제한에 걸리는 데다 진입도로가 없는 게 걸림돌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광주시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사업 대상지를 기존 도로 옆으로 옮겨 위치를 수정하고 사업자를 재공고합니다. 사업자가 20억 원 이상이 드는 진입로 건설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익성이 높아졌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기존의 도로로 연결하는 부지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주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 계획이 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인 한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재공고 기간은 1차 때의 절반인 2개월가량만 주어집니다. 또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시설 대상지를 축소해 6개월 정도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광주시는 이번에도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합니다. 이 경우 송정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480억 원이 예상돼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민간공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체 25개 공원 가운데 송정공원 말고도 다른 15개 공원에 1,629억 원을 투입하기로 광주시가 이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송정공원 사업자가 이번엔 꼭 나타나주길 광주시가 기대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가 개최됩니다. 광주시는 모레 28일에 7공원과 중해공원, 다음 달 4일에 중앙공원 1, 2지구, 다음 달 6일에는 우남산공원과 신용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공원 일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며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들의 사업 제안서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의가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전남도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과 한전 태스크포스가 오늘 오후 전남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 제안 내용 이행 방안과 실시 협약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지원단과 나주시 한전 태스크포스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지자체 재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 협약을 다음 달 중으로 체결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근길 고농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한낮 기온 1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이나 포근하겠고 당분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훌쩍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한낮에 겉옷을 벗더라도 아침에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은 자국 내 극우 세력들의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왜 수십 년 동안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송장군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도맡아 진행해온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대학 시절 중국인 친구로부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의 참상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 때
자신의 할아버지가 재향군인을 조직해 조선인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의 아시아전쟁 책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후지코시 공장 안에서 연자농성을 벌이는 모습을 본 뒤 할머니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被害者のおばあさんたちがチマチョゴリを着て抗議して座り込んでるのをテレビのニュースで見て、で裁判が始まって傍聴に行き始めたのが一番最初ですね。 후지코시 1차 소송 때부터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도운 호쿠리쿠 연락회 무라야마 가즈히로 대표도 청년 때부터 한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을 당시 일본에서 협정 반대 시위를 진행했고 매년 3.1절이 되면 제일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윗세대의 죄를 사죄하고 있습니다. ずっと藤越を延命させてきたのは日本人だと、その戦争責任を問わずに。これは我々の戦いなんだと、それも非常に強く思いました。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양심 세력들은 반성과 화해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침략 역사를 바로잡을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この時期にちゃんと日本がもう一回本当にちゃんとこのアジアに向かって謝罪して、アジアの人たちと一緒にこの世界の中で生きていくっていうふうに日本が決断できなければ。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광주에서도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광주 3.1혁명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3월 1일 오전 11시에 광주일고 사거리를 출발해 5.18 민주광장까지 만세 대행진을 한 뒤 민족자주 광주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후 6시 30분부터는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씨의 친일, 친나치 전력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애국가제의 창을 거부하고 친일 인사가 작곡한 교가를 바꾸는 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첨단지구의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롯데 자산개발이 롯데슈퍼 첨단점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신축 계획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판매시설과 영화관 4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주변 상인 등의 교통 혼잡과 상권 영향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광산구는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서류를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문성 논란과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되풀이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전문성, 리더십, 방향성을 본다던 민선 7기의 인사 원칙은 이번에도 무색했습니다. 사장 후보자 스스로도 도시철도 분야 비전문가라고 시인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부 비전문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저것으로 만들어서 녹여내서 더구나 도시철도 2호선을 추진할 사람으로서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시민 모임 단체 채팅방에 소속돼 있던 전력이 문제가 되자 그러면 안 들어가셨으니까 옳은 거 아닌가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염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시만 해도 사장을 할 줄 몰랐다며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저는 여기 도시철도공사 사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좋습니다.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내정된 이유가 시장과의 사적인 인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이번에도 청문회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청문위는 이 시장이 초대 원장을 지낸 한반도 미래연구원 안팎에서 윤 후보자가 활동한 전력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정식 개원은 아니었지만 일단 한반도 포럼에 참여는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음으로 양으로. 특정 건설사와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도 도마 위에 함께 올랐지만 근거 부족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인사청문위는 윤 후보자가 혁신 인사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청문위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할 결정적 결격 사유도 없다며 고심에 빠졌습니다. 인사청문위는 다음 달 11일 청문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고 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을 실시합니다. 통합 채용에는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광주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각 38명씩 총 76명을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4월에 기관별 채용 인원과 시험 과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5월 초에 필기시험을 치른 뒤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만 광주상이 상근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자본이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사례처럼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 확보에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총 자본금 7천억 원을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입 동향과 고용 동향 등 광주 전남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내놨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9년 1월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광주 전남 수출은 전년 2018년 동기 대비 9.1%가 감소했습니다. 41억 5천만 달러로 지금 기록을 했고요. 네. 우리 광주 지역 수출만 따진다고 보면 2018년 1월 대비 12억 6,300만 달러에 견져서 6.0% 감소한 11억 8,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고는 저희들은 보고는 있는데 자동차 분야 특히 이제 소형 RV차 쪽에서 호조를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급감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부품 산업들이 광주가 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9.1%나 급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수출입 기록에 굉장한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수출이 부진하면 일자리 상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일자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잠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 지역 실업률이 사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실업자 수가 38,000명,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주가에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점점 직업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뭐 지역 경제 악화라든지 어떤 일자리 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연구소, 민간 기업 연구소라든지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당분간 좀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으로 나와 있고요. 전남 지역은 조선업의 회복으로 인해서 좀 고용 사정이 광주보다 훨씬 좀 나아졌습니다. 물론 피부로 느끼시긴 좀 힘드실 것 같지만은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광주 인구수 대비 실업자 수가 3만 명이 넘어버린다면 상당히 큰 숫자 아닌가요? 예, 특히나 경제활동 인구 한 55만 명,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 3만 8천 명, 4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하죠, 사실. 그렇네요. 왜 이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걸까요? 좀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는데 사실 이게 경기 하강에 대한 신호는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민간 연구소나 국책 연구소 등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좋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경제 정책들과 이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과 국내의 경기 상황에서 좀 엇박자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결이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너무 정치적이고 관료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작용들이 좀 많이 이 경제 이 지표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 지역만 갖고 좀 얘기하면은 저희 지역 경제의 어떤 기존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게 좀 정책 지원과 금융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좀 봐봐야 되고요. 또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한 인식들에 대한 전환이 좀 사회적 합의가 지역사회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경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돈이 좀 돌아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이 지금 너무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에서 현재 금융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역 내수 소비도 마찬가지고 은행 가보시면 얼마나 은행 요즘 문턱이 높은지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광주와 전라남도도 이 지역 기업을 위해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일자리 정책까지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이제 전반적으로 효과를 좀 빨리 볼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건 시간을 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최근에 이제 목포에서 이제 중소기업 설명회도 열렸고요. 첨단에서는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설립한다고 발표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9기생을 모집한 사람 약 100명 정도를 또 모집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혼합해서 내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눈높이와 민간 기업들이나 개인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정책들과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혼합돼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한테 좀 제안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담론과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좀 근본적으로 지역 경제 두 축은 기업과 개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늘 도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게끔 기업의 애로점을 좀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1인 기업이나 지금 뭐 도소매업이나 자영업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두 축이 잘 돌아가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거기에 맞게끔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컨설팅 지원들이 필요해. 꾸준하게 돼서 예전에 머무르지 않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부하고 지자체 단체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와서 교육적으로 좀 효과를 내면 꾸준하게 이것들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면 매달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며 주민들에게 거둔 돈을 놓고 말썽이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노란 리본이 달렸습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들의 깜깜이 회의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입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난해 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추진했는데 수십억 원대 공사를 강행하면서도 입주민들에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는 아파트는 또 뭐 3억짜리도 있고 4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같은 730세대에서 13억을 매겨놨냐. 다른 데보다 배가 많으니까 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다 의심을 하는 거죠. 주민들은 지난해 말 관리소장을 채용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쪽에 연고가 전혀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 심사 결과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특히 730세대 우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는 경력이 3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 관리소장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다버리는 이 파지 수익금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요. 이 수익금마저도 올해부터는 관리소가 아닌 분여회에서 가져가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대표들이 자생단체의 임원을 겸직하며 끼리끼리 뭉쳐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동대표들은 분여회장이나 총무를 노인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가 하면 다수의 선거관리위원이 분여회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금지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들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순천시에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시에서 감사 요청한 자료니까 요놈을 한번 드릴게. 그럼 이 공식적인 인터뷰는 안 할 거란 말씀? 네. 순천시는 입주민들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조만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치경찰제 공모와 관련해서 광주시는 검토 중인 반면 전라남도는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에 관계부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전라남도는 법령 개정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아 올해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험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와 서울, 세종시는 현재 실시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2곳은 공모를 통해 결정됩니다.
광주시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5월까지 소유권 확인 등을 거쳐서 빈집을 확정한 뒤 8월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을 도시재생이나 공공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 선관위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 하면 되고 내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 임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일에 확정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립정원센터를 담양에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담양 군민과의 대화에서 깨끗한 물과 대숲 등이 어우러진 담양을 대한민국의 대표 생태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담양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광주에서 담양을 거쳐 대구로 가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과서 구입 전액을 지원합니다. 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민선 7기 전남지사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영록 지사와 장서궁 교육감이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립공원에서는 평년보다 10일 빨리 봄꽃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봄의 전령사 복수초꽃이 여수 금오도에서는 1월부터, 지리산에서는 지난 5일 관측됐는데요. 무등산에서는 이달 말 복수초꽃이 피기 시작해 3월 중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수유는 3월 중순, 생강나무는 3월 말에 무등산에서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4자리가 추가로 기재됩니다. 언제 낳은 달걀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대상의 달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말을 타고 학교에 가고 싶은 아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말의 알을 찾아 떠나는 아빠 탄티의 여정. 공연 용감한 탄티가 3월 16일과 1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방글라데시의 민담 말의 알을 찾아서를 소재로 한 문화전당 창제작 공연인데요. 오는 28일까지 예매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문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남대 박물관 문화강좌에서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역사와 문학, 음악, 과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이어가고 이후에는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무료 상영되는데요. 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